일단 이제 오늘은 콜라주 시티의 토론을 하는 시간인데요. 네, 그래서 어렵게 영어로 쓰셨네요. 그러네요. 제가 올릴 때는 한국어로 번역해서 아, 올리겠습니다. 정말. 네네, 그렇죠. 약간 요즘 뭔가 영어로 하는 게 대세인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음. 영어로 올리고 한글도 올리고 뭐. 그래서 이 책에 좀 저는 제일 재밌는 구절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아까 앞에 얘기했던 노블 사바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누가 노블 사바지냐? 누가 이 고결한 야만인이냐? 근데 작가가 이 노블 사바지는 되게 시대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드러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저 캡틴 쿡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 요즘 아이언맨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보니까 약간 캡틴 쿡, 막시안 프롤레타리안 그리고 모던 아메리칸도 있고요. 그리고 리버레이티드 히피도 있고요.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 그리고 컴퓨터 이렇게 썼어요. 어, 컴퓨터가 노블 컴퓨터? 사바지다. 컴퓨터가 뭐랄까 모든 것을 백지 상태에서 보고 어떠한 사회적 문화적 오염에도 받지 않았다 음,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현대엔 누가 노블 사바지일까? 그리고 그 노블 사바지의 의미가 뭘까요? 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그 노블 사바즈가 액티비스트 유토피아에서 나왔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였죠? 맥락을 설명드리면 이제 액티비스트 유토피아는 사회가 합리적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구성된 사회를 그런 세상을 사실 유토피아로 상정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음, 유토피아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걸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어쩌면 세계 시민의 전형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음, 사람으로서 노블 사바지라는 개념을 내세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콜린 로우가 말하는 거는 이 노블 사바지의 개념이 시대별로 굉장히 다르게 묘사되고 주장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음, 음, 그런 거면 되지 않을까? 누가 이 시대의 프론트 라인에 서 있는가? 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네. 제가 최근에 어, 이제 은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술을 먹다가 프론트 라인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음.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건축 자체가 프론트 라인인가요?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건축계에서의 프론트 라이너가 되라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렇겠죠. 근데 근데 건축 자체가 너무 그렇지 못하다. 뭐 약간 두 가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프론트 라인에 서 있는 직업이 있을까? 그리고 프론트 라인이 어디일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뻔하지않나? AI 쪽 아닌가? 곧 개발과 어떤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요? 전 떠오른 사람 일론 머스크가 딱 떠올랐는데요. 그래요? 화성을 개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사기 아니야? 사기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게 뭐 노블 사바지가 누군가라고 물으면 여기 마지막에 얘기했던 컴퓨터랑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네, 같은데. 공학자, 컴퓨터. 컴퓨터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되게 모순적인 게 노블 사바지가 되는 순간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고소득의 노동자가 누구냐는 디벨롭 개발자다. 음, 그 얘기는 뭐냐면 컴퓨터 C 언어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노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절대 자본의 소유자가 되지 못하는 계급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애들이 자본을 돈을 소유하지 가장 못한다. 많이 벌지만 노동자다. 노동자로 그러니까 거의 노동으로 돈을 자본가가 버는 되지 거기 못한다. 때문에. 자본가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끊임없는 노동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노블 사바지의 어떤 존재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액티비스트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한 가장 적절한 부속품이 되는 길이 아닌가. 음, 그거 좀 되게 좀 소름 돋네요.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그 IT 쪽에서 이제 일을 공부하고 배우고 음, 해서 올라왔는데 정작 이제 그 안에서 진짜 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IT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정치적으로 기획하고 팔았던 사업가고, 음, 그 밑에서 이제 그것들을 개발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언어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노동자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사람? 기획자? 그럼 네. 그러니까 이 사이언티스트나 엔지니어가 새로운 개념과 아이디어들을 사회에 던지고 그게 파급이 있어서 노벨 사바지가 된 게 아니었을까요? 그럼 지금도 사실은 엔지니어를 넘어서 방금 자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생각을 던지는 기획자들. 기획자들이 정치인들? 오히려 정치인. 조금 주제를 돌려보면 노블 사바지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프론트 라인이 건축이나 어떤 실물 세계에 존재하지 않고 사이버 세계에 프론트 라인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랬을 때 도시가 저는 요즘 되게 방향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 우리가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 유토피아가 없다. 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유토피아라서. 그 유토피아에 이미 타인이 많이 배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찾은 유토피아는 디즈니랜드인 거예요. 우린 거기에 만족하고 있어요. 사실 어느 정도의 불안감은 있죠. 타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게 삶의 진정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문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그 개인은 그 개인의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지평이 없다는 얘기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다 같이 함께 바라보는 유토피아가 그냥 볼 필요가 없어진 거고 각자는 개인의 자본의 성취를 통해서 그 유토피아에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고 아예 평생 동안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평생 동안 도달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포기를 하는 거죠. 그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 돈을 떠나서 생각하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그거를 사회 전반적으로 모두에게 그 똑같은 유토피아를 줄 수가 없어서 최근에 누구한테 들었었는데 도시계획 자체가 도시의 자원을 분배하는 일이라는 얘기를 어떤 도시계획 하시는 분이 얘기하셨대요.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공평하게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걸 어디에 어느 적재적소에 쓸 건지를 정하는 일이 도시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도시에서의 유토피아가 사실은 뭐 없는 것이니까 불가능한 거고 그런 건 아닐까? 그걸 위해서 지금 노블 사바지가 앞서 누군지는 뭐 기획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모두에게 유토피아를 줄 수 있을까?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노블 사바지를 아까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프론트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러니까 사실 개발자, 기획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럼 노블 사바지 개념은 액티비스트 유토피안들 얘기니까 이거 약간 제껴두고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랄까? 이거 듣기 이상하네. 근데 노동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약간 뭐랄까? 이 시대가 가야 할 어떤 방향성을 제가 그래서 요즘 약간 수사학 책을 좀 읽고 있었는데 선지자 이런 건가요? 약간 그런 거? 선지자의 덕목? 그런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이게 없으니까 너무 덕성이 없다 사람들이. 덕이 없다. 근데 그거는 어떤 저는 어렵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타인에게 도덕을 강요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5장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 하나는 전통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이 트레디션이 그 어원상 그 트레이터 그러니까 배신이랑 관련이 있대요.
근데 그게 왜 배신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음. 트레디션에서 우리가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트레디션은 우리 어떤 퓨어한 로직을 만들 수 없게 만들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배반하는 거예요. 항상 트레디션은 나를 배반해. 나의 개인을 배반하는 거예요. 근데 트레디션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냥 유튜브에서 뭐 칸트 어쩌고 얘기하시는 거를 보다가 유튜브 이름이 칸트 어쩌고인가요? 아니 뭐 철학 뭐 관련한 유튜브였는데 네. 칸트 연구하시는 분이 한 분 나와 계셨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이제 막 말씀하시다가 약간 그 자유롭게 사는 것이 인간적인 게 아니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윤리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그게 딱 그런 문제였어요. 그 완전히 우리가 개인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주체성의 회복이고 뭐 개인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다원적인 사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동물이 되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뭐 칸트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규율, 자기가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어떤 규율 속에 스스로를 가둘 수 있는 것이 인간적인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되고 싶은 바를 위해서 어떤 규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진짜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규율의 집합체가 결국에는 어떤 트레디션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노벨 사바지로 시작해서 네, 도시에 대한 윤리학까지 윤리학까지 갔네요. 근데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저부터 잘해야죠 뭐. 각자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약간 비슷한데 이거 약간 연장되는 질문이네.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꼴라주 시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꼴라주 시티가 이 캐피탈리즘,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비판을 가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 또 도움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랄까, 도시의 다양성에 대한 정당성을 주는 것 같긴 한데 도시 다양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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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다고 다양한- 느끼기에는 소비를 할 수 있지. 다양한 소비를. 네. 너무 다양의 범위를 넘어간 것 같아요. 조잡하다. 복잡하다. 네. 그러니까 다양이 주는 그 좋은 어감이 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완전한 믹스와 혼합의 도시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장이 은근 오장이 좀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장이 너무 세게 전 이 들리는데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어. 결국 책이 완결성이 있으려면. 근데 오장이 모든 도시는 그 당시에 그 폐쇄적인 상태에서 집중해서 최선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면 도시를 조직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쩌면 콜라주 시티의 되게 좋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체계, 그 당시의 어떤 파워라고 할까요? 모여진 어떤 합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도시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합의가 없다는 게 지금 합의를 못 하고 있다는 게 저도 이거를 아까 그 칸트의 규율 얘기 들었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음, 우리가 규율이 정말 있는지 그거를 만드는 과정이 투명한지 그거를 다시 재건하는 과정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지 약간 행정이나 법이나 어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본주의라는 것이 실은 저런 많은 규율들의 빡침을 해결해줘요. 야, 너넨 비효율적이잖아. 꺼져. 막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공공 프로젝트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절차와 이렇게 규율을 지켜야 되는 반면에 민간 프로젝트는 사실 그런 거에서는 자유롭지만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그 하나의 규율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그 규율 아래서 모든 다른 규율들은 마이너해지는 상황이 맞아요. 되니까 심플하죠. 심플하고 좋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나라는 것도 하나의 재화가 됐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민간 프로젝트를 하면 포트폴리오가 빠방해져. 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도 잘 팔려요. 그러니까 민간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게 사무소나 나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될 수 없단 게. 그러니까 이런 오늘 없다. 단계. 이렇게 계속해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피로감을 주고 그냥 계속해서 잘 팔리는 거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 이게 아까 동물이랑 뭐가 다르지? 돈으로 하는 정글 아닌가요? 그러니까 돈으로 서로를 먹고 먹는 정글 같은 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다. 아까 들었던 생각은 그런 규율에 대한 교육을 아예 안 하진 않잖아요. 학교 다닐 때. 하죠. 아까 도덕 얘기 나왔을 때 딱 떠오른 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배운 도덕 시간에 음. 뭘 배웠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냥 생각나는 건 그게 굉장히 따분하고 그런 도덕이라는 게 옛날에 21세기 초, 그러니까 20세기 말에 그게 굉장히 국가적인 분위기로 개인에게 강요했던 게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래서 그거를 적당히 받아들이면서 잘 자랐어야 할 세대가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오히려 더 나오고 더 개인화되는 현상이 지금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시도는 있었는데 그 시도의 방식이 굉장히 잘못됐고 오히려 각자 굉장히 파편화된 개인들이 이제 와서 뭐 우리 셋이라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죠. 그래서 그 상황이 정말 네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이따 시간 공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순환이 지금까지 반복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규율이 깨지고 다시 세워지고 또 그 규율이 마음에 안 든다면 누가 깨부시고 다시 세우겠죠. 이게 너무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브리콜라주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실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었어요. 이거 되는 거임?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학부 때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했었고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그 사무실의 모습이 있거든요. 이렇게 설계 사무소와 이제 밑에 이제 작업장들이 함께 공유되어 있는 그런 사무실을 꿈도 꾸고 막 그랬어요. 어떤 작업장이요? 목공? 장인들이 작업하는 목공, 디테일을 만들 수 석공, 있는 금속 작업을 하는 눈이 반짝반짝하는데 그런 이제 막 만들다가 뭐 이제 그리다가 밑에 가서 만들어보고 난 거기 뭐 24시간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은 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럼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부족 사회 같은데요. 자급자족해야 되고 좀 돈이랑 상관없이 굴러가야 될 것 같은데요. 마초적인데요? 그렇죠. 근데 네, 아까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죠. 이게 방송에는 안 나갔을 텐데 산속에 들어가서 그런 디테일을 만드는 분들이 있다고 아까 이제 사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누구시지? 뭐 그 배경은 얘기하지 않겠고요. 근데 비슷하게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대신 설계랑 항상 계속 병행하는 그러니까 디자인과 이게 병행을 하면서 계속 하면 좋겠고 근데 이게 어떻게든 대중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연계가 잘 되어 있으면 좋겠고 근데 이걸 그냥 만드는 그 행위 자체랑도 저는 멀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브릭굴리어가 되는 거 이제 세비지 마인드 브릭굴리어가 되는 거는 현대사회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하는데 이제 페이가 올라가잖아요. 이제 페이가 올라가면 그러기 힘들다. 이제 다른 선택들을 해나가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만큼의 이 업계에서 너의 밥값을 해라. 약간 그런 게 나한테 압박으로 주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미 너무 시스템화돼 있고 몇 년 차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 너무 요구되기 때문에 난 사실 브릭굴리어로 살기보다는
그냥 이 시스템 속에 있는 하나의 부품처럼 살아가기도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브리콜리어로 살아가려면 현실의 바이탈리티에 계속 집중하고 있어야 되고, 그걸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눈과 어떤 감각들을 가지고 그걸 만들 수 있는 근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경험들과 그런 도구들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설계자가 사무직이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현장직이잖아요. 그 간극이 커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장소가 보일러님이 얘기했던 그런 작업장인 것 같고, 이게 오히려 회사의 형태가 아니라 학교의 형태여야 오래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학교를 지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 뭐라고 해야 되죠? 요즘 약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어떤 집단이라도 사람이 100% 교체되더라도 운영이 되려면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 체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내용물이 바뀌더라도 굴러갈 수 있게 랑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본이라는 게 개입되는 순간 그게 그런 집단이 유지가 되기가 참 어렵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의 그러니까 비영리면 상관이 없는데 영리가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학교가 오래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교육이라는 것에 목표가 있으면 모르겠네요. 좀 더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어쨌든 학교라는 체계로 그런 시스템이 유지가 되면은 훨씬 더 오래 브리콜라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학교를 지어볼까요? 그래서 그 기술이라는 게 전수가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목수학교 같은 느낌인데 그 사람들 거기 몇 년간 살면서 네. 바우하우스 사실은 원래 바우하우스도 그런 거고 탈리에신 같은 어떤 기조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만들면서 이게 끊기지 않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느 순간 뭔가가 끊긴 것 같아요. 교육에 있어서. 교육이 네, 그러니까 뭐가 끊기면 뭐가 끊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어떤 한국 건축계의 흐름 속에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모두가 점처럼 존재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덜 해야 도시라는 게 좀 더 통일감이 물론 통일감은 약간 좀 위험한 단어긴 한데, 좀 약속이라는 게 없는 건축계에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걸 만들려면 사실 교육이 중요하고, 또 옛날에 저희 했던 얘기로 돌아가게 되네요. 교육이 중요하다. 건축도 마찬가지다. 자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브리콜라주가 가능할까요? 뭐 약간 이게 싸바지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만인? 얼마만큼 야만해질 수 있는가? 야만을 허용하는 분위기일까요, 우리가? 야만해지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도 많이 필요하고. 브리콜라주 이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거긴 한데, 그냥 제가 이해하는 어떤 방식은 쾌불쾌를 다룰 만큼의 싸바지가 되면은 브리콜라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쾌불쾌? 네, 그러니까 쾌하다, 불쾌하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 말이 길어지네. 미와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않는 것은 그 취미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칸트가 했었잖아요. 네, 그랬군요. 그거랑 다르게 이제 쾌불쾌의 문제가 있는데, 쾌불쾌의 문제는 그냥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미는 어떤 사람은 이런 거를 미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거를 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쾌불쾌는 적정한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긴 한데, 쾌불쾌의 문제는 좋음과 좋지 않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사실 약간 피터 줌터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어떤 학생이 자기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난간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 난간에 앉아본다고 다 같이 생각을 해보겠대요. 이거는 그냥 뭐
원래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가 거기서 약간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줌터가 이제 물었대요. 난간의 높이를 얼마만큼 해야 될까? 근데 어떤 학생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난간 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수직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난간은 수평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수직과 수평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는데 줌서가 이제 역정을 냈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다. 그냥 내가 앉았을 때 어떻게 좋을지만 생각해보면 된다. 그래서 줌터는 사실 그 학생이 일종의 조화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이 건물을 밖에서부터 미로 판단하는 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 난간이 어느 정도에서 쾌한지를 가지고 난간의 높이를 정하면 될 뿐인 거예요. 브리콜라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도시에다가 어떤 건물을 놓으면 그 건물이 어떤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쾌해질지 라는 굉장한 단순한 문제의 싸바지가 된다 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쾌불쾌라고 봤을 때는 뭐랄까 되게 실용적인 건축에 대한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쾌불쾌를 다루면서 근데 그런 쾌불쾌 안에서 막 기둥머리 장식이라던가 기둥의 받침대라던가 뭐 아니면 뭐랄까 아치의 형태라던가 아치의 각도라던가 이런 거를 얘기하기가 아치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당연히 이게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그런 형상들은 어떤 구조적인 한계나 어쩌면 아름다움에 대한 의식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모든 것이 쾌불쾌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가게 된다면 실은 이론의 삭제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이론의 삭제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론의 삭제를 원하거나 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개인적으로 닫혀 있으면서도 어떤 내적인 체계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그런 사람들 몇 명 알잖아요. 음, 개인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분명한 어떤 시스템으로 내보내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어떤 장인적인 몸에 기대서 그 사람 몸을 복사할 수 있기를 계속 기대하면서 그 사람 옆에 붙어 있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 저도 사실 이거 콜라주 시트를 보면서 제가 회사에서 했던 작업이 인면 작업이었는데요. 인면 전체를 디자인하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인면 작업할 때 어떻게 작업하세요? 인면할 때요. 음, 저는 실제로 할 때는 오히려 엄청 어떤 그리스적인 비례 같은 거 있는 걸 좋아해요. 인면 그리는. 콩사장님은 어때요? 저는 제가 인면 설계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다 평면이 기반이고 어떤 재료를 쓸지를 정하면 저희 수장님 같은 경우는 최대한 모형을 많이 만들어서 확인하거든요. 매스를 확인하는 거죠 보통. 매스도 확인하고 창문의 위치랑 높이랑도 확인하고 재료의 매지랑 이런 거 다 확인하거든요. 그 재료와 비례를 정할 때요. 그러니까 네. 뭔가 나는 이번에 약간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무겁다 가볍다 두 개로 다 할 수 있다. 그 쿠마겐고가 하는 맞아요. 그 쿠마 생각이 진짜 많이 났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되게 큰 건물을 설계하는 거였는데 땅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럼 위에는 가볍게 가벼운 비례는 알잖아요. 그냥, 가벼운 비례를 만들자. 근데 가벼운데 수평 여기 전체는 수평으로 잡는데 막 세부적인 것들은 수직으로 잡고 그러니까 저 요것만 보면 가벼운데 그 안에 또 무거움이 있고 그 무거움 안에 또 가벼움이 있고 그냥 그렇게 계속 설계를 했더니 명쾌해요. 명쾌하죠. 명쾌해요. 명쾌한데? 근데 이게 단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생각이 마음 어딘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 안에 쾌불쾌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단순한데 그냥 이게 현대 프로세스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없을까? 뭐 더 할 수 있는 거 없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다른 인면들 그러니까 소위 디자이너가 했던 인면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그 가볍고 무거움이 잘 정리된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잡지에 있는 모든 인면들을 봐도 그냥
여기가 무거우니까 저긴 가볍게, 이 가벼운 거 안에서 여기는 무겁게 이렇게 만들었구나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뭐 중력에 대항하는 일이니까. 근데 그 인면에 표현돼 있고, 근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랬을 때 생기는 문제는 이게 브리콜라주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쾌를 위한 음. 작업들만이 도시에 그냥 쭉 뿌려지게 되는 거고, 그거는 되게 자본주의가 영업하기 쉬운 방식이고, 음. 규범과는 또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때의 규범은 쾌하면 된다. 불편한 게 없는 거. 그게 규범이 되는 거죠. 음. 근데 그게 좋은가에 대한 아직 판단이 잘 안 서요. 그러니까 막 당연히 건축주분들이나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병신 아니야? 그냥 좋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근데 그게 또 하나의 상품이 되니까. 뭐 저는 이제 상품이 되는 것 자체는 뭐 저도 재건축이 상품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인정해야지. 근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실존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실존이 안 돼요. 내 얘기하면 진짜 애들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네. 실존에 아무런 네. 도움이 안 돼요. 실존 같은 소리 하고 앉아 도움이 있네. 되는 인면은 뭐죠? 참 어려운 거죠. 어렵네요. 중세 성당의 임표 같은 거, 내가 직접 붙이면 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그게 이제 그렇게 그냥 던져졌을 때 내 인생에 별로 의미가 없는, 그냥 적당히 불편함 없는 대상일 뿐이라는 거.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 의미를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 요즘에 제가 네. 제 직업에 대해서 좀 성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얼굴에 주름을 굳이 만들면서 지금 요즘에 내가 이렇게 네. 내가 왜 이 일을 선택했나 막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 필요한 일이죠. 근데 하면서 왜 이런 걸 고민하냐면, 그 가볍고 무겁고를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장님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충분한 실존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내가 결정해서 자 이렇게 하면 여기는 무겁고 여기는 가벼울 거야, 이게 아주 명쾌하지라고 말하는 것이 내 안에 충분한 실존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무거움과 가벼움을 정리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이상이길 원하거든, 내 존재가.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 직업을 선택한 거였거든. 그렇지.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그러니까 미래죠. 미래 얘기했던 아까 그런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되게 작은 일들을 수주하면서 그걸 내가 직접 다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이 사실 건축가를 선택했다는 것부터가 이미 잘 먹고 잘 사는 거랑 좀 거리가 있긴 한데, 그렇다면 아예 내가 하고 싶은 것 쪽으로 더 밀고 나가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어쩌면 그 브리콜라주를 할 수 있는 제 나름의 개인적인 고안이 아닐까? 저희가 말하는 게 뭐냐면, 어쩌면 지금 현대에 있는 많은 직업들은 건축이 비교적 낫다고 해도 그 일하는 자의 충분한 실존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건물로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가볍다 무겁다 정도라면, 그리고 거기서 제가 만족을 못 느낀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는 그래, 이 무거움을 내가 실제로 행위로 만들면서 그래 이 무거움이야 라고 하는 그것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플랫폼, 그 직업,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실은 그 일이 너무 비싸지고 너무 비효율적이어진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에서 그걸 하기가 너무 비싸요. 네. 오히려 맞아. 디자이너가 그런 일을 하기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건축의 단위에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건축이라는 일이 너무 추상화가 많이 돼가지고 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직접적인 능동적인 반응을 하는 식으로 작업을 했을 때 그 작업 하나하나가 상품 하나씩을 만드는 만큼의 비용이 든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본인의 노동력으로 그거를 하겠다. 장인. 어차피 돈 많이 버는 건 보겠잖아. 근데 한편으론 저는 그 최근에 봤던 그 발표가 생각나는데, 정말 장인이 돼버린 건축가가 한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저는 절관상.
저는 보면서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음, 그 사람의 삶이 너무 괴로웠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괴롭게 작업하면서까지 할 정도로 그 프로젝트가 정말 정말 그 사람과 도시에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결국 건축주의 돈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건축가 모두가 건축주가 되기 원한다는 그런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남의 돈으로 하기가 오히려 윤리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두 돈을 많이 법시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학교라는 것을 세우는 것, 학교를 운영하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음. 사실 아까 이치에 말씀하신 부합하는? 이치에 부합할 수 있는데 여전히 학교라는 것이 항상 프론트라인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공장 학교를 만드세요. 그래서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저랑 같은 뜻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 네, 혼자 하지 마세요. 네, 이런 네. 시설들을 같이. 함께 만들고 운영을 하게 된다면 저도 어쩌면 충분한 나의 실존을 다 느끼면서 살 수 있지도 않을까. 거의 그런 생각을 저도 옛날에 좀 해보긴 했는데 친구들이 그런 의문을 던지더라고요.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누굴 것 같아? 네가 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보 권력에 붙든지 자본 권력에 붙어야 되는데 정보 권력에 붙으면 비루한 정부 사업을 하게 되고 자본 권력에 붙으면 최고의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대신에 너는 그들의 자제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후자가 좀 땡기네요. 사실 부자가 사실 부자가 땡기죠. 그 아, 학교는 이제 굉장한 네. 프리미엄 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신 프리미어의 비율만큼 더 많은 안 프리미어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음, 어느 정도의 중용이 안 되나.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 것. 그렇죠. 네. 그것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콜라주 시티 토론은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네. 네. 또 다음 주에는 콩자갈님 제가 거부터 먼저 하면 할까요? 좋을 것 같은데. 음. 콩자갈님의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라는 거대한 책을 논문. 네, 정말 재밌는 책입니다. 네. 모두 한번 읽어보시길. 콜라주 시티보단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음. 번역본이에요. 얼마나 한글이니까. 행복한지.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여튼 다음 주에는 그러면 콩자갈님의 발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잡담들, 건축 잡담.